자, 그다음 하자 보수 보증금 잠깐 보실까요? 그다음 돈입니다. 하자 보수 보증금인데 이걸 보면 어디에 이제 쓸 용도 용도를 정해놨던 부분인데 여기 이제 보면 하자 보수 절차는 조금 연계해서 잠깐만 보고 하자 보수 좀 들어가시면 좀 전에 하자 보수 청구, 자 하자 보수 청구가 들어왔다 그래서 청구권에서 하자 보수가 청구가 들어온다면 청구로부터 며칠이라고 했냐면 15일 이내, 그러니까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일정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통보한다. 그러면 자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보수나 계획을 통보합니다. 네, 그러면 청구로부터 15일 이내 보수나 계획을 통보합니다. 그런데 이 청구를 했더니 15일 이내 보수도 안 해주고 통보도 없어요. 그러면 이 기한이 지나도록 아무 이야기가 없더라. 그때는 하자를 더 이상 그 하자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하자를 보수합니다. 그러면 요 15일 이내 하자 보수도 안 해주고 계획 통보도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때는 청구로부터 15일이나 보수나 계획 통보가 없다면 제가 지금 보게 될 뭐에 관련된 하자 보수 보증금을 가지고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을 가지고 청구권자들이 직접 보수할 수도 있고 그를 제3자에게 그 하자 보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쓰는 이 돈이 이게 무슨 돈? 하자 보수 보증금이에요. 그러면 이게 돈이다 보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이 돈을 예치를 했을 거고 그 절차를 한번 확인하자. 그래서 지문은 지금 2번에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가보니까 사업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 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 보수 보증금을 담보 책임 기간 양가로 보니까 보증 기간은 공용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해서 동그라미 1번 하나 보고요. 그래서 담보 책임 기간 동안 예치한다. 다만 그러면 이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 그럼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를 한다는 것은 부담을 합니다. 부담은 누가 한다? 사업 주체라는 사람이 그 하자 보수 보증금을 내야 할 돈이란 거죠. 예치를 사업 주체가 합니다. 그런데 사업 주체 중에 이 예치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는 주체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치 면제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세 번째 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 돈을 예치하는 결국 뭐 때문에 그럴까? 이 돈을 예치한다는 것은 물론 예치를 사업주체가 해야 되는 예치가 면제되는 여기서 예치가 면제되는 사업자들의 면면을 보니까 뭐예요? 국가부터 해서 마지막에는 보면 국가부터 해서 그 대상자들 그래서 지방공사까지가 예치, 즉, 예를 들어 국가가 사업 주체로서 그 공도를 건설 공급했다. 국가가 없어지지 않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공공사업 주체를 뺀 그 외의 사업 주체는 어떻게 돼요? 일정 문제 여기서 공동체를 건설 공급하고 이후에 어떤 사유에서 도산돼서 없어져 버릴 수 있죠. 그랬을 때는 막막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사전 예치하게 되다. 그러나 지금 봤던 네 가지의 공공성을 띤 사업 주체란 뭐하더라? 예치를 면제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방법을 보자. 방법을. 자, 예치를 하라고 그랬어요. 예치 방법은 동그라미 2번에. 자, 기억에 따라 사업 주체는 양결로 닫고 해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취급하는 보증으로 보증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예치합니다. 네. 예치하고요. 방법은 사업 주체가 방법은 보니까 방법은 둘 중에 하나인 것은 현금으로 예치할 수도 있지만 또는 뭐예요? 보증 가입 방법이에요. 그래서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사업 주체가 둘 중에 현금 예치나 보증 가입 현금을 예치하거나 보증 가입 방법 중에 선택을 해 사업 주체가 금액을 예치할 수 있더라. 근데 현금은 하나일 수밖에 없지만 보증 가입을 하는 방법 밑에 박스에 가보니까 1부터 4에 해당하는 그래서
보증 가입은 방법은 보니까 지금 박스에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보증은 네 가지 방법 중 하나 선택을 해서 보증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서 그러면 일단 뭐 현금으로 예치하던 보증 가입 방법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금액이 결정이 됐겠죠. 일단 금액이 결정됐으면 그러면 자 이거는 돈이다 보니 누구 명의로 예치하고 누구 명의로 보증 가입을 할 거냐 해서 이어지는 질문에 보니까 지문 명의는 누구 명의라고 그랬어요?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한다라고 해서 기억, 니은. 자, 이제 그러면 방법을 결정을 했고 명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걸 제출할 건데 니은번입니다. 사업주체는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한 신청서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할 때 기억에 따른 현금의 정도는 보증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그래서 니은엔 1, 2, 3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사용검사권자에 제출할 때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보니까 예치했던 사업주체고를 누구에게 제출하냐 이거를 사용검사권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이제 그 현금이나 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네. 이제 그럼 누구한테 넘어갔을까? 사용검사권자 이게 넘어갔네요. 자, 그러면 사용검사권자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가지고 있다가 한 장을 넘겼을 때 디귿번입니다. 디귿번은 보니까 사용검사권자는 입조회의가 구성된 때는 지체 없이 기억에 따른 예치명의 또는 가입명의를 해당 입조회의 명의로 변경하고 입조회의에 현금 예청 또는 보증서를 인계합니다. 그래서 절차는 지금 보니까 이제 누구 여기 사업주체 그죠? 사업주체가 예치하는 이 방법 중 하나를 통하고 명의를 결정해 예치했다면 그걸 누구에게 넘겨주면 이거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사용검사권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또 누구에게 일정 시점에 되면 이거를 입주자 대표회의죠.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인간데 이거를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입주대표회의에 이거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로하게 간단히 경로만 잠깐 확인한다면 사업주체가 예치했어요. 절차 요건을 갖춰서 자 그러면 사용검사권자에게 넘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용은 이걸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해당 공동체 누구에게 입주대표에게 넘겨주는 절차를 통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동그라미 지금 디귿이고요. 물론 넘어갔다고 해서 이거를 입주대표가 보관한 게 아니라 보관은 누구로 하여금 밑에 지문에 가보니까 관리주체에게로 하여금 보관하게 합니다. 라고 해서 리을번까지만 좀 보시기. 자, 거기까지만 봤을 때 경로는 여러분이 뭐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신다면 크게 세 가지 정도. 세 가지라면 방금 봤던데 박스 처리된 대로 예치는 누가 합니다. 사업주체가. 그 다음은 누가 넘겨가기를 사용검사권자. 그러면 사용검 일정 시점이 되면 그걸 누구로 명의 변경합니까? 입주대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명의 변경에서 넘겨줘야 되겠죠. 명의 변경 일정 시점이 되면 명의 변경. 일단 명의는 지금 사업주체가 누구 명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치할 때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치해서 넘겨줬으니까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가 누구 명의로 입주대표의 명의 변경해서 넘겨주면 입주대표회의가 관리주체로 하여금 보관하게 합니다. 그 정도 하나. 그리고 이거는 이와 같은 15일이나 보수나 계획 통보가 없었을 때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법에서 그와 같은 용도로 쓰기 위해서 사전 예치하는 돈의 개념이란 정도 하나 봐두시고요. 자, 밑에 있는 보면 3번에 3번은 지금 이 하자 보수 보증 금액 동그라미 3번에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게 하자 보수 보증금의 범위입니다. 범위. 여기는 지금 들어가진 않을 거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좀 전에 사업주체가 보증금 예치한다고 그래서 현금으로 하던 간에 보증가의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예치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으로 예치할 수도 있고 보증가입할 수 있는 그러면 여기서 범위란 것은 금액이요. 금액. 그거는 얼마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할까? 중요한 건 돈을 예치해야 되다 보니까
얼마 예치할까? 그래서 법에서 밑에 이제 박스에 지금 네 가지 경우를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1, 2, 3, 4 해가지고 이 금액 산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박스 처리된 이와 같은 경우에 따른 경우라면 이 기준에 따른 금액을 사업주체가 예치하더라. 그 내용만 잠깐 보실게요. 제가 뭐 세부적인 어떤 주어지는 경우에 따른 산출 기준을 지금은 정리하기보다 박스 하자보수 보증금의 범위를 했을 때 보시면 예치한 하자보수 보증금은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즉 이 박스에 1, 2, 3, 4 경우는 모두가 다 다른 경우가 기술되어 있고 각각의 다른 그 경우라면 지금 밑에는 그 1, 2, 3, 4에 따른 기술된 내용에 따라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합니다 정도만 확인하시게 부분들. 그래서 그와 같은 기준에 따른 금액을 이와 같은 절차 요건을 갖춰서 예치합니다. 네, 하나 정리하고요. 자, 우측에 양가로 2번 하자보수 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입니다. 청구 및 관리. 이제 청구예요. 청구 및 관리 단위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자, 좀 전에 그러면 이 15일 하자 보수도 않고 통보도 안 했다고 이제 어떻게 돼요? 사업주체가 현금으로 예치도 할 수 있고 보증 가입할 수 있더라. 그러면 이제 청구합니다. 청구 및 관리에 관한 부분인데 볼까요? 질문은 양가로 2번에 1번 입조입히는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 보수 보증서 발급기간, 즉 여기서 이제 이 청구에 관한 것은 뭐에 관한 거예요? 현금이면 바로 찾아버리면 되는데, 현금으로 예치했다면 막 은행에 가서 찾아버리면 되는데, 만약 현금이 아닌 무슨 방법을 통했다? 보증 가입을 했어요. 그럼 보증 가입은 방금 봤지만 몇 가지 방법을 네 가지 방법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 그 해당 보증 가입했던 자에게 가서 지급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보증서 발급 기간에 하자 보수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급 청구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더라? 법에 따른 서류를 가지고 청구를 합니다. 질문은 밑에 이제 보면 두 개, 몇 개, 한 네 개 문항이 나와 있는데죠. 여기는 크게 지문만 좀 잠깐 보죠. 일단 지급 청구가 들어왔어요? 네. 지급 청구가 들어왔다는 거 방금 봐도 그와 같은 효력 있는 서류를 가지고 지급 청구가 들어왔어요? 네. 지급 청구가 들어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라면 지급 청구 들어왔고요. 서류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급합니다. 며칠 이내? 30일 이내 청구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부분들. 그래서 일수만 잠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청구를 받은 보증서 발급기관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지급한다. 여기까지만 지금 보시게요. 더 들어갈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 지급 청구 들어왔다. 아무런 문제 없다. 30일 이내 지급합니다. 하나 확인하고요. 자, 돈을 준다는 거, 지급한다는 건 돈으로 일단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현금으로 예를 들어 주겠다가 아니라, 밑에 나가시면 동그라미 3번에, 자, 보증서 발급 기관은 하자 보수 보증금을 지급할 때는 다음 구분에 따른 금융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그래서 30일 이내 지급합니까? 네. 어떤 방법으로? 여기는 금융계좌 이체입니다. 금융계좌 이체, 즉 금융계좌 이체랑 뭘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통장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통장으로 해서 돈을 보내겠다? 그렇더라. 그래서 그럼 일단 분명 금융계좌 이체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통장. 통장으로 보낸다면 그러면 누구 명의로 된 통장을 해당된 금액을 보낼 거냐. 그래서 통장 명의는 밑에 이제 박스에 가보니까 1번에 의무관리대상 공동택이라면, 2번에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그때는 그 각각 통장에 관한 그 기준이 좀 다르고, 그것만 잠깐 볼까요? 1번. 그러면 의무관리대상 공동택이라면 입조대표 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금융계좌로, 두 번째,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택이라면 그때는 법률에 따른 관리인의 인감을 등록한 금융계좌입니다. 계좌로 보내는데 양가로에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대표하는 자 일명과 관리인의 인감을 복수로 등록한 계좌. 그래서 여기서는 금융계좌라는 통장이죠. 그 명의로 된 통장으로 해서 이체하는 방법으로 그 금액을 주겠다가 그 한 두 가지 정도 문제 없어요. 30일 이내 어떤 방법으로 금융계좌 이체하는데 그와 같은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체합니다. 네, 하나 확인하고요. 자, 하자보수 보증금의 반환이라고 그랬어요. 반환입니다. 자, 하자보수 보증금의 반환입니다. 반환. 자, 반환이라는 이야기는 좀 전에 담보 책임은 지금 크게 시설 공사별과 내력 보조부별에 따라서 크게 이제 작게는 2년부터 해서 2년, 그리고 3년, 그리고 5년, 그리고 10년 해서 담보 책임은 짧게 2년부터 10년까지입니다. 그럼 결국 지금 이와 같은 이 금액을 사업주체가 사전 예치한다는 것은 이 지금 봤던 2, 3, 5 아까 박스에 첫 시간에 봤던 게 2년 동안 책임질 어떤 세부 공사 종별이 쭉 기술이 되어 있었고 해서 2, 3, 5, 10에 따른 요 기간 동안 뭐하다 사업주체가 책임을 질 하자에 따른 세부 공사를 다 정해놨어요. 그에 따른 하자가 발생했을 때 지금 봤던 이와 같은 청구 절차를 통해 지급받은 돈으로 하자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반환이란 것은 일단 여기서 반환이란 것은 해당 담보 책임 이 금액, 예를 들어 이 나온 금액을, 이 산정된 금액을 1, 2, 3, 4, 4가지 어느 경우든 산정된 금액을 얼마로 봤다? 100이라고 봤을 때 이 100이라는 금액을 2, 3, 50에 따른 금액, 이 담보 책임 기간별에 따라 이거를 나누어 쓰게 돼 있어요. 나누어 쓴다는 얘기는 결국 이 100이라는 금액 중에 2년의 담보 책임이 종료가 되면 이 100이라는 금액 일부를 사업주체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이제 반환이란 전제를 하나 깔고 간다면 어떤 전제를 깔냐면 해당되는 담보 책임 기간 동안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했다 안 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뭐 한다는 거예요? 전제입니다. 전제. 그러니까 해당 담보 책임 기간 동안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했다 안 했다. 보증금을 사용하지 않은 거를 전제로 했을 때 자, 전제로 하고서 사용하지 않은 걸 전제로 하고서 이 100이란 금액을 2년의 담보 책임이 종료가 되면 얼마를 돌려줄 거냐, 이제 그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일단은 가기 전에 3번에 1번은 사업주 측에 했던 하자 보수 보증금을 다음 구번에 따라 이게 돌려 반환하는데 어떻게 반환하더라? 돌려주는 거 어떻게 반환한다? 순차적으로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2년이 끝났으면 2년에 해당되는 금액을, 자, 그럼 일단 그 넘어가기 전에 이런 논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한다고 했다. 그럼 만약에 좀 전에 이 기간 이내 보수나 계획 통보가 없어 그 돈을 찾아버렸어요. 그럼 찾아서 그 돈을 다 써버렸다. 그럴 수도 있죠. 여기는 사용하지 않은 걸 전제로 간다고 했지만, 예를 들어 2년의 담보 책임 기간 동안 사업주체가 청구가 들어와서 보수나 계획을 통보했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2년에 해당되는 금액을 다 찾았어요. 그리고 하자 보수하는데 써버렸어요. 그러면 2년의 담보 책임이 종료하게 되면 돌려줄 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때는 돌려주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남은 게 있다면 비율을 계산하고 남은 게 있다면 그때 남은 금액은 돌려줍니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은 걸 전제로 했을 때 2, 3, 50에 따라 100이란 금액 중에 얼마를 돌려줄 거냐, 그걸 잠깐 보시기 위해서 한 장을 넘겨볼까요? 자, 넘겨보시면, 자, 지문 박스에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자, 1번은 지금 다음 구본에 따른 날, 그래서 1번의 그러니까 이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했다면 얼마를 돌려줍니까? 100분의 15. 그러니까 100이란 금액을 사업주에 예치했다면 그 100이란 금액 중 얼마를 돌려줍니까? 사용하지 않은 걸 전제로 하고서 얼마를 100분의 15를 돌려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번에
3년이 경과됐으면 얼마를 돌려줍니까? 100분의 40. 그리고 3번은 3번은 지금 5년이 경과됐으면 25. 그리고 4번은 100분의 20. 그래서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다른 것 같네요. 보니까. 자, 보니까 2년이면 15, 100분의 15 해당되는 금액을 3년이면 40을, 여기 5년이면 지금 돌려주는 게 25입니다. 25. 그리고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합산하면 100이 되는 건데, 왜 담보 책임 기관별로 이 돌려주는 금액이 이와 같이 다릅니까?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이 법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이게 왜 금액별의 차이가 있냐는 법에서 설명해 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에 때문에 금액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건 한번 잠깐 보실까. 이제 금액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보시면 교재 136페이지를 한번 잠깐 보실까. 136에 가보실까요? 136에 첫 시간에 잠깐 확인했었죠. 첫 시간에 확인해서 저 보시면 지금 2년의 담보 책임 기간을 관련한 것은 마감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 미장공사부터 해서 가전제품까지 해당되는 공사를 사업주체가 몇 년 동안 책임지는 거예요? 2년 동안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총 9가지 정도 해당되는 담보 책임에 관한 부분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분들은. 자, 그러면 그와 같은 9가지가 되어 있고요. 9가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2번부터 해서 보니까 몇 년짜리가 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이후에 3년짜리죠. 3년짜리는 136에서부터 137페이지. 그와 같은 시설공사나 세부 공사 종별에서부터 한 장을 넘겼을 때 어디까지? 138에 가보시면 15번의 잡공사까지가 몇 년 동안 책임을 지세요? 3년 동안. 그리고 5년은 16에 대지소송공사부터 해서 방수공사까지 해서 그와 같은 2, 3, 5년 그리고 좀 더 10년짜리. 그래서 지금 봤던 이제 보고 또 이제 다시 이제 확인했지만 그 세부 공사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보셨을 때 여러분이 사업주체가 책임을 질 공사 종별에 관한 것은 지금 보니까 몇 년짜리가 가장 많습니까? 보니까 3년짜리가 가장 많아. 그럼 대신 3년짜리가 많다는 것은 3년에 소요될 금액이 뭐 하더라? 가장 많이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비율을 이렇게 해서 2년은 그리가 많지 않더라. 그러나 3년이 제일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용하게 될 보증금 어디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 3년. 그래 5년 뭐 그렇고요. 10년까지 이렇게 해서 그 담보 책임 기간별로 반환할 금액이 많다 적다 좀 차이가 있더라. 법에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사업주체가 그 담보 책임 기간 동안에 책임을 져야 될 공사 종별의 어떤 많고 적음에 따라 금액을 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 정리를 하시면서 넘어가 보죠. 자, 그러게 해서 지금 146페이지까지입니다. 하나. 자, 영어 하나만 잠깐 설명드리고 하자를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 건데, 영어는 지금 하나, 지금 보시면 좀 전에 잠깐 확인했었지만, 하자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예요. 자,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지금 여기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인데 뭐에 관련된 지금 뭐겠죠? 하자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원회는 지금 보시면 여기 기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몇 개 위원회가 있는데 일단 여기만 좀 국한해서 의미만 잠깐 쓰면 여기는 분쟁을 조정하는 무슨 분쟁을 조정하겠더라? 하자 관련 분쟁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하자 분쟁. 그럼 결국 좀 전에 예를 들어서 청구가 들어왔었죠. 청구권자 관련 서류를 가지고 청구를 했다면 며칠 이내에 지급합니까? 30일 이내에 지급을 했어요. 지급을 하라고 그랬는데 청구 들어온 금액을 이 보증서 발급기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급할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이 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그 조정 신청 결과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주체와 예를 들어서 그 설계자 사이 어떤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전체적인 이 하자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국토교통부위원회가 뭐가 있다? 이게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더라 해서
여기는 뭐 따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 큰 틀에 관한 여기까지 이제 차후에 이제 기본 과정이나 시험 과정을 거칠 때 이 분쟁 조정 위원회까지 전제 내용을 확인할 부분이 여기는 빠졌으니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관한 개념 정도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분들을. 자, 여기까지 전체 하자 보수 제도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분들을. 자, 02번 장기 수선 계획입니다. 장기 수선 계획. 자, 이제 그러면 장기 수선 계획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죠. 장기 수선 계획. 장기 수선 계획입니다. 지문 그대로예요. 여기는 그대로 장기적으로 수선할 것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수선할 것을 계획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수립할 대상은 어느 대상을 이 계획 수립 대상으로 볼 거냐. 그래서 자,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 하나의 단지를 크게 두 개 부분으로 본다면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리적인 부분은 전유는 관리할 게 없더라. 근데 어느 부분을 관리주체가 유지 관리하는 그래서 공용 부분이죠. 자, 이제 그러면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 자, 이제 그러면 공용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장기적으로 수선할 것을 계획했던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수선할 것을 계획했다. 즉,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 대상은 어느 부분을 대상으로 수립합니까? 공용 부분을 대상으로 수립을 합니다. 네. 그러면 계획은 이 공용 부분 모두를, 이 공용 부분이라는 건 뭐였어요? 전유를 제외한 그 외의 단지 내 모든 부분을 크게 보았을 때 뭘로? 공용 부분으로 보았고, 그 공용 부분 모두를 계획 수립 대상으로 포함을 할 거냐?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 공용 부분 중에서 여기는 공용 부분이 중요한 건 맞는데 공용 부분을 이렇게 볼게요. 중이라기보단 자, 공용 부분을 다시 두 가지로 좀 나눠보죠. 두 가지로. 그러면 공용 부분을 일단 그 의미상에 두 가지로 나눠 보셨을 때 공용 부분을 주요 시설인 공용이 있고요. 공용이 주요 시설이 아닌 공용이 있어요.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은 공용 부분 중에 공용 크게 주요 시설과 주요 시설이 아닌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때 그러면 여기서 주요 시설이고 아니고는 무엇으로서 공용을 우리가 쫙 나누어서 이거를 주요 시설에 포함을 시키고 주요 시설이 아닌 걸로 할 거냐. 그래서 주요 시설의 유무는 뭘로 정했다? 법령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자, 그거를 잠깐 확인하고 좀 가시면, 그래서 한 장을 넘기시면 148로 갑니다. 148. 자, 148에 가시면 별표 1이다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 기준이다 그래서 1번은 건물 외부. 그러니까 건물 외부가 중요한 건 맞고 공용 부분인 건 맞는데 건물 외부 중에 이 계획을 수립을 할 때 포함시킬 대상 시설 크게 지붕, 외부 창문으로 나눠서 크게 세 개로 나눈 공사 종별을 정해놓은 부분이 1번, 2번. 2번은 건물 내부예요. 건물 내부인데 여기도 그 중에서 가나, 다, 라로 나눈 그와 같은 공사 종별을 정해놓은 게 그 다음에 3번은 각종의 설비, 전기부터 해서 각종 설비 3번, 4번은 급수가스 배수 환기 설비 중에서 한 장을 넘겼을 때 5번은 난방 및 급탕 설비 중에서 그래서 이제 보니까 3, 4, 5는 각종 주택단지, 공동택 단지에 있는 각종 설비 중에서도 그 설비 중에서도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된 공용 부분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 5개 부대시설 및 5개 복리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게 있다는 겁니다. 부분들은. 자, 일단 그래서 여기서 주요 시설이고 아니고는 뭐에 따라서 지금 보셨던 대로 여러분이 이와 같은 법령에서 주요 시설이다 아니다를 정해 놨더라. 그럼 이제 장기수선 계획은 어디를 대상으로 이 주요 시설에 해당 이 부분이죠. 이 주요 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수선할 것을 뭐 했다?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계획을.
자, 그 계획을 한 게 무슨 계획? 장기적으로 지금 봤던 여기는 지금 1번부터 해서 6에 해당되는 대상 시설을 공용 부분 중에 주요 시설로 분류를 해서 이 대상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수선할 것을 계획한 게 무슨 계획? 장기 수선 계획입니다. 네. 대상 시설은 이제 그와 같다고 참조하시고, 다시 그러면 페이지 첫 페이지로 한번 가보시고, 첫 페이지라기보단 장기 수선 계획의 시작 페이지로 가셨을 때 가보시면, 146에서 하나 보실 것은, 자, 1번은 한번 읽어보시고, 2번으로 갑니다. 장기적 수립 등의 수립 의무 관한 건데, 2번의 양가로 2번에서는 뭘 하나 살펴보실 거냐면, 자, 이제 그러면 이 이제 주요 시설 확인했으니까 일단 여기는 그 중에 공용 부분 중에서 무슨 시설에 대해서 주요 시설로 분류된 이 공용 부분은 뭘 수립합니까? 장기적으로 수립을 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된 공용 부분은 방금 6가지 있다고 확인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계획을 누군가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계획을 수립할 건 여러분이 2가지를 보셔요. 2가지라는 건. 그럼 이 계획은 공동택이면 모두가 다 수립을 할 거냐?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계획을 수립하는 그 공동주택의 규모입니다. 그러면 규모를 정해놨다는 것은 이 방금 봤던 1번부터 해서 6에 해당되는 주요 시설에 대해서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수립해야 하는 공동택 규모를 법에서 이와 같은 규모에 해당한다면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규모부터 확인해 볼까요? 규모. 우측으로 잠깐 147에 맨 위에 상단에 1, 2, 3, 4에 따른 4가지 규모 중에 하나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번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번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4번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그래서 1, 2, 3, 4 4가지 중에 하나. 특히 2, 3, 4 승강기에서부터 4의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는 여기는 세대수 단서가 없어요. 세대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택이라는 것은 대수는 따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승강기가 한 대라도 설치됐다면 그때 뭘 수립합니까?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중에 규모는 4가지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택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확인했다면 이제 그러면 그와 같은 규모에 해당하면 수립을 누가 할 거냐? 좌측 146으로 옵니다. 양가로 1번의 첫 번째 줄.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세 번째 줄,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이라고 되어 있어 보니까 지금 규모를 잠깐 확인했고요. 규모는 지금 봤던 1부터 4 중에 4가지 규모를 정해놨고 이 중에 하나 해당한다면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규모에 해당하면 이거 수립을 누가 할 거냐? 수립을 지금 보니까 수립은 누가 할 수도 있고 사업주체라는 건 1부터 4 중에 해당하는 공동택을 건설 공급한 누가 수립합니까? 사업주체가 수립할 수도 있어요. 수립주체는 사업주체가 할 수도 있지만 또는 누가 수립할 수 있다? 리모델링을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리모델링을 하는 자.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수립한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 공급한 사업주체가 할 수도 있지만 1부터 4에 해당하는 공동택에 대해서 무슨 행위를 했다? 리모델링을 했다. 리모델링 행위를 하는 자도 계획을 수립하니까 계획은 하나가 아니라 누구예요? 이 사업주체가 했다면 건설 사업주체가 수립하는 거고 리모델링을 했다면 리모델링을 시공하는 자가 수립하는 겁니다. 그럼 수립을 했으면 분명 수립을 했다는 것은 넘어가는 경로가 나와야 돼요. 경로가.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하고 가면 여기는 그 다음에 이거를 이거를 사용검사권자입니다.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요.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거를 공동태 이거를 관리주체입니다. 관리주체 이거를 넘겨줍니다. 결론은 이렇게 보죠.
이 규모에 해당한다면 중에 하나 해당한 자들 수립을 해서 사용검사권에 제출하면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이걸 누구에게 넘깁니까? 관리 주체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경로 이제 여기 봐서 여기 이 경로와 이 경로까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교재로 가시면 지문은 자, 그래 세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택의 공용 부분에 대한 장기수용 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에 제출하고 사용검사권 이를 그 공동택의 누구에게 관리 주체에게 인계한다 라고 됐죠. 그럼 결국 그 경로는 이 중에 하나에 해당자 수립을 해서 그걸 누구에게 사용검사권을 거쳐서 누구로 갑니까? 관리 주체로 넘어가는 거죠.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나 사업자는 리모델링 하는 자에게 장기수용 계획의 보완을 뭐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용검사권자가 넘겨받아 보니 조금은 부실한 것 같다면 뭐 할 수 있다? 계획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면 누구에게 넘어왔어요? 보니까 넘어오는 것은 관리 주체에게 넘어왔어요. 그걸 누가? 관리 주체가 가지고 있죠. 그럼 이 계획은 지금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계획은 이 장기성 계획은 지금 보니까 계획은 공용 부분에 대한 중에서 주요 시설에 대해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넘겨받았어요. 그럼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넘겨받았습니까? 네. 이제 경로를 통해서 관리처에 넘겨받았어요. 그러면 계획은 이 규모와 이 수립 대상자를 통해서 넘겨받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넘겨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넘겨받는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계획은 공용 부분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수립하다 보니 이 공동주택의 어떤 노후화의 진행 정도에 따라 어떻게 그 시설도 노후화가 진행이 될 경우 그 진행되는 노후화 정도에 적합하게끔 이 장기수용 계획도 뭐 해줘야 돼요? 장기수용 계획도 뭐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정할 필요해요. 조정. 그죠? 수립해서 넘겨받았으니까 아파트가 몇십 년이 전에 그거를 뭐 관리사무소 어떤 캠이 넣어놓는다는 게 아니라 계획을 수립해서 넘겨받았다면 이 건물의 그 해당 공동택의 노후화 진행 정도에 맞춰서 뭐 할 필요가 있다. 장기수용 계획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조정에 관한 내용에 자, 그럼 우측으로 잠깐 건너봅니다. 조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 그래서 법에서 이 계획을 조정한 일이 쉽지 않다 보니 뭐 하더라? 이 장기수용 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일정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측의 양가로 4번으로 갑니다. 4번. 관리주체는 장기수용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용 계획의 비용 산출 및 공사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양가로 4번 검토하기 전에 교육에 관한 필요성이 있더라. 4번. 그러면 검토를 합니다. 얼마의 주기로 검토할 거냐? 위에 양가로 2번으로 올라가 보실까요? 2번으로 갑니다. 자, 양가로 2번에 입조대비 회의와 관리일정을 장기수용을 3년마다 검토합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용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한다. 이 경우 입조대비 관리조체는 장기수용 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합니까? 네. 여기서 지금 주기는 3년이 주기입니다.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3년의 주기가 도래했을 때 필요하다면 조정할 수도 필요하지 않으면 조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꼭 3년의 주기가 되어야만 검토하고 필요 유무에 더 조정할 수 있을 거냐? 그런데 밑에 3번에 가보니까 입조대비 회의와 관리조체는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3년마다 검토하고 조정하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관리 여건상이 필요하다라면 얼마의 시기가 됐을 때 3년이 지나기 전에도
그와 같은 동의 요건이 충족됐다면 3년 전에도 뭐 할 수 있다? 조정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분들에서 그 정도만 좀 보시고 숫자 뭐 지금은 그 숫자와 동의 요건 여러분이 지금 참조적으로만 보세요. 그 수치 요건은 여러분들이 뭐 몇 분의 몇, 뭐 과반수를 여러분이 지금 보신다고 것을 담을 필요는 없고 요건 한 번은 지금 스쳐가는 뭐 경우를 하더라도 요거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니 한번 확인하는 거니까 구체적인 숫자, 뭐 3년마다 전 동요보다는 큰 틀에 관한 개념 여러분이 장기수용 계획은 모두가 아니라 주요 시설에 대해서 규모는 이 규모라면 수립을 해서 이 경로를 통해 넘어왔다면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법에 따른 시기가 됐을 때 검토하고 조정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더라 정도의 그 정도 큰 틀의 개념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분들. 그래서 장기수용 계획에 관한 부분들의 내용 정리했고요. 자, 151페이지로 잠깐 쭉 넘겨가 보자. 6번에 교육에 관한 건데, 여기는 지금 좀 전에 조정교육을 잠깐 살폈으니까 교육의 의미 정도만 본다 생각을 하시고, 자, 이제 밑에 3번 장기 수선 충당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수선 충당금하고 뭐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장기 수선 계획, 장기 수선이 뗄 수가 없어요. 이 둘은 그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 수선 계획과 뭐는 뗄 수 없다. 장기 수선 충당금하고는 뗄 수 없는 만큼의 어떤 밀접한 관계에 있더라. 그래서 장기 수선 계획의 큰 틀에 좀 설명을 드렸었고 그에 관련해서 장기 수선 충당금에 관한 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장기 수선 충당금 설명드리겠습니다.